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추진준비위원 정택수입니다. 저는 창동중 사단지의 토박이로 부모님부터 제 자녀까지 지금 3대가 살고 있습니다. 1991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새 아파트였던 사단지에 입주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딸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곳곳에 제 추억이 있는 우리 사단지를 새 아파트로 변신시키는 첫걸음을 함께하고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저희 단지 입주 시기에 아침 뉴스에 인터뷰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에 인터뷰한 꼬마가 바로 저였습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 행사는 정비구역 지정 동의율 달성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재건축의 실질적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3부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부는 귀빈들의 축사와 함께 오원석 도봉구청장님의 기념사 등 축하 행사가 진행됩니다. 2부는 나우동인에서 도시계획 관련 설명을 드리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장기용 추진위원장님의 앞으로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그간 고민혜원 위원장님의 비전을 공유한다고 하니 기대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동중 사단지 재건축 추진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오원석 도봉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도봉구의회 강혜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앞으로 우리 창동중 사단지 재건축을 함께 이끌어가 주실 분이시죠. 법적 용어로는 입안권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주민들 그리고 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지요. 우리 멋쟁이 오서방 오원석 도봉구청장님을 모시고 기념사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칭 도봉구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 명예조합장 도봉구청장 오서방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야, 정말 우리 창사단지의 우리 주민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동의율이 이렇게 달성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장기용 우리 추진위원장님 또 우리 추진위 또 우리 주민들께서 잘 화합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장기용 우리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제가 오늘 꿈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학교 들어갈 때쯤에 새 아파트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 보신 우리 위원님 어릴 때 엄마 아빠 손잡고 입주한 아파트가 이 사단지라고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재건축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 애기도 학교 들어갈 때쯤에 지금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돼가지고 학교 입학하는 그런 꿈이 하나 저도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들 저희 도봉구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분담금 적게 하고 용적률 많이 받고 정말 재건축을 최상의 조건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액티브하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너무 서두르면은
또 서울시에서도 또 이게 또 빠뜨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꼼꼼하게 저희가 지금 재건축을 잘 하기 위해서 지구단 계획 수립을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요. 예, 아마 서울시에서도 예, 지금 가장 빠르게 예, 서울시에서 아마 우리 도봉구가 이 지금 4단지 또 저쪽에 신동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이 대단지 아파트가 저희 서울시 전체에서 한 5위 안에 들 정도로 우리가 대형 아파트들이 많아요. 3단지도 그렇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도봉구를 굉장히 재건축 관련해가지고는 예의주시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되는 대로 예, 저희가 약속드리지만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력하게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봉구가요, 그래도 이 재건축하면서 다른 구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베네핏을 많이 지금 받고 있어요. 예, 그 중에서는 우리가 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공시지가도 지금 최꼴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할 때 우리가 용적률이잖아요. 이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보존계수에서 용적률도 저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도봉구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그 지구단위 계획 요구를 수립 잘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 정말 우리 도봉구의 예, 재건축, 예, 재개발, 예, 또 다른 것에 우리가 한 85개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재건축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한 15개 단지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개 단지는 지금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고 지금 그리고 이제 정비계획 지금 준비하는데 우리 창동역이 4단지가 제일 지금 빠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예, 제가 늘 약속드렸듯이 제가 예, 여러분들 재건축 재개발 예, 공약 제가 1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또 믿고 또 지지도 해주시니까 응원도 해주시니까 저 여러분들과 함께 3일체가 돼가지고 앞장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원석 부총장님의 기념사를 들으니 아주 든든하시죠? 다음으로는 우리 단지 재건축을 온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축사를 청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구 김재석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청해보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민원을 청취하고 계신데 민원 청취가 끝나자마자 우리 단지로 바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구청장님이 명예조업장이면 저는 명예조업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인허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서울시와의 관계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이 아주 매끄럽게 잘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장기용 위원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굉장히 자주 오셨어요. 그리고 지난해 많이 기다리셨던 88 서울시에서 이야기했던 88 공급대책 이후에 바로 후속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거 나오자마자 바로 와서 법안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제가 제일 빨리 그 법안을 발의를 해서 지금 국토위에 있는 김은혜 의원이 같이 공동 발의를 해가지고 국토위에 법안 소위 심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88 공급대책이 굉장히 우리 재건축에 바람을 불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 법안이 서포트되지 않으면 사실 실행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라서 국회에서 제가 법안 발의를 해서 지금 통과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하나가 재건축 추진법입니다. 말 그대로 재건축 추진할 수 있는 온갖 특혜들, 지원 사업들이 담겨 있는 법안이고요. 두 번째가 도시 및 주거권 개선법. 마찬가지로 우리 4단지가 조금 더 빨리 재건축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조건에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1호 공약을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1호 공약을 재건축 재개발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들어가서 1호 법안을 낸 게 실제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4단지는 아니지만 쌍문역 쪽에 있는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한 법안을 제 1호 법안을 냈고 그건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서 실제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으로만 수익을 의존하시는 분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개발 중에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좋은 법안을 또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이 88 관련한 후속 법안들이 잘 통과가 되면
우리 4단지가 재건축되는 훨씬 큰 순풍이 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용 위원장님이 저한테 또 신신당부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4단지가 사실 바로 옆에가 초원산이고 다 산이잖아요. 근데 이 녹지 비율을 의무적으로 재건축할 때 확보하라는 것 때문에 4단지가 재산상으로 약간 피해를 보는 문제가 살짝 있습니다. 아니 옆에 전부가 다 산인데 다 전부가 녹지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 녹지가 없다고 녹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됐고, 이거는 제가 국토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만 기다릴 수는 없어서 저는 정무위라고 해서 이제 금융이랑 기업을 다루는 상임위에 있는데 제가 별도로 법안을 내서 공원녹지법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4단지처럼 주변에 산이 있거나 녹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녹지 비율을 좀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사진 주민들께서 조금 더 이득을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방공호 설치 문제도 좀 있는데 그것도 또 민원을 많이 주셨어요. 요거는 안보 문제랑 관련된 거가 있어서 국방이랑 잘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사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했던 일들을 보고를 간단하게 좀 드렸고요. 앞으로도 4단지 재건축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물심양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시고 불편한 거, 부족한 거, 아쉬운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마지막 재건축 잘 돼서 좋은 아파트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돕겠습니다. 명예조합원으로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역구 이경숙 서울시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우리 재건축 관련한 조례 발의 등 가장 직접적으로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해안 4단지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축사를 해야 하는 자리라서 더욱 반갑습니다. 장기용 추진위원장님과 비롯해서 추진위원님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들은 이게 사실 4단지가 30년 된 재건축이 꼭 필요한 아파트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누수도 되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을 건데 빨리 새 집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동의율이 제일 빠르시고 추진도 제일 빨리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청에서 우리 구청장님, 또 국회에서는 김재섭 위원장님, 또 서울시에서 또 제가, 또 우리 구에서는 안병건 의원님을 비롯해서 구의원들 함께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최적의 조건으로 더욱이 빨리 서울시에서도 신속 통합을 해서 모든 조건들을 다 이렇게 절차를 줄이는 역할을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 집이 지어서 들어가는 날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재건축이 되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안기령 지역위원장님과 강철웅 구의원님은 민주당 행사로 오시지 못한다고 급하게 연락이 오셔서 초대 감사 인사와 사정상 참석이 어려운 상황임을 미안함을 담아 전해주셨습니다. 세 분 외에도 안병건 구의회 의장님과 이호석, 강일한 의원님, 그리고 인근 단지 재건축 위원장님과 주민 여러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인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관계자분들도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모시고 축사를 청하는 게 도리지만 시간 관계상 간략히 소개만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사 관계자분들은 질의응답 시작 전에 간단히 인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4단지 재건축을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온 대체 불가능한 인재 장기용 위원장님을 모셔봐야겠죠? 단상으로 모시기 전에 사회자인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건축 추진위원장님 장기용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설부동산 전문기자로 특히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해왔고 전문적인 자격도 갖추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위원장님이 우리 4단지 주민으로서 함께하고 있으니 참 든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큰 박수로 우리 위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장귀용입니다. 408동 1313호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창동주공 4단지가 창동 택지 내에서 가장 빠르게 동의율을 모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제가 한 역할은 크게 없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우리 구청장님이 공약을 해주셨는데 제 공약도 똑같았거든요. 저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재건축 마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지식과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즐거운 자리인 만큼 제가 우리 아들이랑 와이프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아들이 지금 자백을 얻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이 와서 인사를 같이 드리고 싶었는데 자고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 제가 우리 동참해주신 주민분들께 큰 절 한번 올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 보시면은 제가 너무 젊다 보니까 세입자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뗐습니다. 제 이름이랑 저희 와이프 공동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소유주의 한 명으로서 재건축은 소유주들이 중심이 돼서 소유주들끼리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낭설을 퍼뜨린 사람은 뭔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재건축 사업이 더 앞으로 잘 추진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셔도 좋은데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제 전화번호 4단지 4방 8방 붙어있죠, 그죠? 언제든지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매번 행사 때마다 제가 이제 나서가지고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뒤에 우리 4단지 소유주로서 4단지 재건축 사업을 물신양면으로 도왔던 우리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의율이 달성된 행사인 만큼 우리 추진위원들도 한 명 한 명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모시고 와서 우리 주민들께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위원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오시는 동안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구단위계 열심히 이제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빠르게 더 빨리 좀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해주실 거죠? 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시간 계산 다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하면 좋은데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하면은 한 발짝씩 나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후연 추진위원님입니다. 401동 보고하겠습니다. 네, 김봉신의 추진위원입니다. 네, 정택수, 오늘 사회 맡은 정택수 추진위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한준혁 석진이 부부, 네, 한준혁 위원님입니다. 그리고 윤금미 추진위원님입니다. 네, 김성훈 추진위원님입니다. 여기 저 위에 있습니다. PPT 넘겨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승태 위원님은 오늘 시간계산 참석을 못하셨고, 선경용 위원님,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입니다. 네, 이희정 추진위원님입니다. 네, 최병현, 임소희 추진위원님입니다. 네, 박윤경, 강대만 추진위원님입니다. 네, 김삼순 위원님입니다. 네, 문희정 위원님입니다. 네, 이 외에도 추진위원회 들어오셔서 또 같이 일해주시다가 다 개인 생업들이 따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나가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차렷 인사. 다음 뭐라 좀 할까요? 네, 다음은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주민합동설명회를 열고 도시계획업체라는 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도시계획업체가 우리가 앞으로 총 몇 평을 지을 수 있는지, 몇 층으로 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청이랑 협의를 잘 해가지고 서울시에 접수하는 거를 도와주는 업체입니다. 나우동인
관계자를 모시고 앞으로의 우리 도시계획 접수를 어떻게 할지 초안을 소개시켜드리고 향후에 또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해서 최종본을 완성한 뒤에 접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나우동인 관계자이신 우리 정재기 수석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동 4단지 담당하고 있는 나우동인 건축 정재기 수석이라고 합니다. 좀 날씨가 아직까지도 쌀쌀한데 이렇게 많은 주민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환절기가 남아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오늘 발표드릴 주민 요청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저보다 주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은 59,000 제곱미터 정도 되고,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최고 15층 1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세대수는 1710세대입니다. 다음, 이전 주민설명회가 7월달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새롭게 정비계획 기준들이 마련됐습니다. 그 기준들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성 보정 개수입니다. 개발 사업성이 낮은 단지에 대해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개수를 적용할 수 있게 도입이 된 사항입니다. 2030 서울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이제 수록되었으며, 그 사업성 보정 개수는 공시지가 보정 개수, 대지 면적 보정 개수, 세대 밀도 보정 개수로 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지에 적용했을 때 최대치인 최대 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얘기인즉슨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허용 용적률 20%에서 최대 허용 용적률 40%까지 증가되어 가처분 용적률 293%에서 303%로 가처분 용적률이 10% 증가되는 그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체공원 제도 도입입니다. 이체공원이란 이제 건축물이나 아니면 그 구조물의 인공 지반을 이용하여 조성하는 공원입니다. 재건축 시에 아까 김재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대당 3회배 이상을 공원 녹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존의 평면 공원으로 이제 공공 부지에다가 기부채가 폐야 의무 면적으로 인정받았던 것과 추가적으로 개선된 내용은 입체공원에서 그 하부를 공공시설, 주민공동이용 시설, 그리고 주차장 등 민간 부지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의무 면적을 인정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로 주민설명회 안에서 이번 주민 요청 계획안을 비교해 봤을 때 주택 용지 면적이 약 3,300제곱미터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검토입니다. 저희가 이전 주민설명회 때 요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여 용도지역 변경으로 준주거 지역 400%로 계획한 내용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이후 작년 9월에 2030 서울시 도시중과 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용도지역 상향 검토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구체화된 내용을 보면 역세권의 중심지 위계, 인근 지역의 용도지역, 간선도로 접도 현황 등의 기준이 수립되었고, 그 기준을 대상지로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주민설명회 안과 지금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유지안으로 비교했을 때 사업성의 측면, 인허가 측면으로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업성 측면에서는 가처분 주거 연면적이 주민설명회 안보다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공공주택 매각 예상액 또한 더 많이 처분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 측면에서는 주민 설명이 안보다 이제 용도 지역을 유지하면서 용적률을 올렸기 때문에 신속하게 인허가가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토안에서는 용적률 특례를 적용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앞서 그 기준들을 다 적용한 토지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채공원을 두 곳을 조성했고 이채공원은 이 하부를 사업 대지로 편입시켜 주차장,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똑같이 주차장과 작은 도서관 등을 배치하여 저희가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채공원을 초안산 근린공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남측까지 이동하는 이동 동선을 통해서 남측과 북측이 초안산 근린공원으로 둘러싸여 초안산 공원 순환 동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용적률 계획입니다.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 210%에서 용적률 특례를 적용한 360%까지 달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가처분 용적률은 약 303%, 공공주택은 57%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 39%는 이제 토지하고 건축물을 처분할 때 사업성 개선 효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건축 개요 및 기본 구상안입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49층까지 총 12개 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용적률은 거의 360%를 다 찾았습니다. 세대수 계획입니다. 공공주택과 분양을 총 합하여 228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입체공원의 구성 동선을 말씀드리면 창일초등학교부터 해서 슬로프로 올라와서 이 초안산 근린공원의 산책로랑 같이 만나게 되고, 여기서 평면적인 공원이 형성되며 그 평면 공원을 근린생활시설 상층부, 입체보행교를 통해서 남측 입체공원으로 떨어지고 그 아래 남측 부분의 생활공원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 이거는 남동측에서 바라본 단지의 모습입니다. 초안산을 영구조망할 수 있는 디자인 특화로 이제 주동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입체공원의 예시도입니다. 1, 2층 부분을 특화 상가를 배치하여 지역의 명소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서측에서 바라본 단지의 모습입니다. 초안산 공원과 자연이 하나 되는 프리미엄 단지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창동 지구단위 계획 연계 수행 일정입니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시구합동보호회의 등의 의견 수렴 및 조정 단계를 거치며 주민 의견 청취, 시 심의 그리고 결정고시 등의 단계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4단지 신통자문의 추진 절차를 보시면 저희가 이 지구단위의 의견 수렴 및 조정 단계 전에 주민 요청 계획안을 제시하고 사전 협의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구단위의 주민 의견 청취 후에 서울시와 도봉구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신 주민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수고해주신 나우동인 감사합니다. 방금 계획 보셨다시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시 계획을 짜서 접수할 예정이고,
요게 정해지고 나면은 총 몇 평 짓는지가 정해지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추정 분담금이 그때 한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고 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다음. 그 이후 이제 절차가 또 궁금하실 건데요. 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은 이제 우리가 추진위원회, 그다음 그 이후에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우리는 추진준비위원회고요. 추진위원회는 기본적인 이제 설계, 그리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한 추정 분담금 산출, 그다음에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조합 내부의 규율인 정관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합 설립 총회를 하게 될 거고요. 그때 조합장도 선출하고 이사도 선출하고 감사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 주민들 가운데서 선출되는 것이고요. 뭐 저도 출마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다 출마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법정 요건이 있는데 그거는 향후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그 앞단에 했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짓는 기침이 되는 실시 설계라는 것을 진행하고 동시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설사 어디가 될 거냐? 현대건설 될 거냐? 삼성물산 될 거냐? 롯데건설 될 거냐? GS건설 될 거냐? 대우건설 될 거냐? 이거는 시공사를 뽑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사실 이 시공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설계안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앞단에도 아주 중요한 과정들이 남아있다. 네, 다음. 분담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분담금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 많이 보셨죠? 건물 뭐 무너져 내리는 건물, 뭐 벼락치게 벽에서 나오는 건물 싸게 지으면 분담금 내려갑니다. 근데 어느 만큼 싸게 지을 거냐를 우리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벽 부수면은 담배꽁초 나오고 캔 나오는 싸구려 중국인들이 짓는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은 돈을 좀 더 들여서 튼튼한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그건 우리 주민들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할 건데 싸구려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 저는 조합장 안 하고 바로 이사 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물로 내는 구축 아파트, 우리 4단지 아파트 더하기 우리가 낼 현금, 분담금 이 두 개 합친 게 새 아파트보다 낮으면, 쉽게 말해서 새 아파트가 더 비싼 아파트를 받게 되면 그 분담금은 낼 만한 분담금이죠. 그죠? 15억짜리 아파트를 받는데 지금 5억짜리, 뭐 21평짜리 지금 시세가 5억이거든요. 분담금 5억이면 5억 하면 많아 보이지만 5억 내므로서 15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면 5억의 재산상의 차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싶으면은 작은 집을 선택하면 된다. 근데 내가 큰 집을 하고 싶다. 분담금을 많이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담금 얼마 낼 거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을 많이 넓히면 바깥에 팔 집이 줄어들겠죠. 그 수익을 통해서 우리가 분담금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테 안 나눠주고 내가 현금 내고 큰 집 받겠다 하면 분담금 많이 내면 되는 거고, 내가 분담금 적게 내고 일반 분양 많이 해서 우리 이웃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다 같이 결정하는 거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갔을 때 분담금이 얼마 나온다라는 거를 이 도시계획 정비계획 확정 이후에 산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께 다시 고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 단지 4단지는 이 구축 아파트 더하기 분담금 했을 때 무조건 새 집이 더 비싼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은 무조건 있는 것이고요. 다만 내가 재입주, 재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느냐, 파는 것도 재산상으로는 이득을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각자 또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음. 분담금 줄이기 위한 방법은 공사기간 줄이는 거, 그리고 그래서 금융 비용을 줄이는 거, 그리고 일반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 그리고 아주 정밀한 설계와 시공으로 품질을 향상하고 쓸데없이 소모되는 자재비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싸구려로 가는 길이고요. 이 세 가지만이 진짜로 우리들이
이 품질을 지키면서 분담금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은 일반 수익 극대화하려면은 잘 지어야 됩니다. 옆에 17단지, 4단지 똑같이 지어 놓으면은 더 잘 팔릴 일이 없겠죠. 그죠? 우리 단지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우리 4단지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을 때 일반 분양도 비싸게 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과 이사기간 단축 이런 것들도 우리 주민들이 환절기에 아주 제가 목감기가 좀 살짝 와가지고 이사기간도 우리 주민들이 이주기간 딱 설정되고 나서 일주일만 이사 다 나가면 이주기간 줄어드는 거죠. 그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한 달 이자만 몇십억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은 우리가 내는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4단지 지금 다른 창동 택지 내 다른 단지보다 훨씬 빨리 동의율을 모아주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주민들이 더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밀 설계, 시공 이런 것들은 이 건설사들 뽑을 때 보면은 건설사들이 설계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멋있는 그림 그려면은 그럼 저 멋있다고 그 건설사 뽑아주고 건설사 이름값 있으면 그 건설 뽑아주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처럼 공사비 협상할 때 공사비 급등하고 건설사한테 끄달려가고 특히 건설사가 자금 조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늘어나면은 손해볼 게 없어요. 우리 주민들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는 설계업체가 하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업체가 하고 건설사는 시공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건설사한테 당하지 않고 고품질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 해외 나가면 그렇게 공사를 잘하면서 국내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건설사한테 다 맡겨놓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허황된 믿음부터 깨야 된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전에 그 미동의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재건축 나 죽거들라 해라 이런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고 재건축하면은 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구축 아파트 현물로 내고 현금으로 내면은 받는 새 아파트가 훨씬 비싼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받는 권리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는데요.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에게만 주는 겁니다. 근데 재건축은 재개발과 다르게 조합 설립에 동의한 분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 동의를 안 한다.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현금 청산이 된다고 해서 지금 시세 기준으로 했을 때 손해보진 않습니다. 지금 시세 정도에서 조합의 집을 팔고 이사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플러스 알파 재산상의 이익은 포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미동의자 그럼 언제까지 동의하면 되냐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저 제일 윗단에 정비계획 수립 동의 단계거든요. 이게 진행되고 나면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조합 설립까지 가게 됩니다. 조합 설립 때까지 일단 동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이후에도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라고 우리가 몇 평짜리 몇 개 짓고 몇 층으로 짓고 이걸 확정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요 사업 시행 인가 총회가 의결되고 인가를 받고 난 뒤부터 조합에서 미동의자 분들한테 공문을 보낼 겁니다. 동참하실 거냐.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응답이 없거나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들은 현금 청산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의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되신 이후에 또 사업시행기가 지나서 조합원 분양이라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 몇 평짜리 선택을 해서 몇 동 몇 호 들어갈 거냐. 그때 다시 나는 안 받겠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해놓고 내가 진짜 안 하겠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 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동의 안 하다가 사업시행기가 넘어버렸다 그러면 선택할 권리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동의 안 하신 분들은 꼭 동의를 해놓으시고 향후에 지켜보시다가 조합원 분양 때 되면은 대충 이제 진짜로 내 새로 받게 될 집이 근 한 3, 4년 안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시세가 얼마쯤 되겠다. 내가 낼 분담금 어떻게 되겠다. 분담금은 내 자식이 내줄까? 내가 낼 수 있나? 전세 내가지고 분담금을 낼까? 그때 되면 다
명확해집니다. 그때 가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 이상한 말 듣지 말고 듣고서 나 동의 안 할래. 나 반대하면 재건축 안 하겠지. 아닙니다. 조합 설립은 70% 동의고요. 우리 지금 정비계획 수립 50% 동의잖아요. 50%만 동의하면 나머지 50% 동의 안 해도 정비계획은 수립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도 70%가 되면 나머지 30%는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재건축은 가는 겁니다. 억울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옆에 말 듣고 그 30%에 포함됐다가 재산상 손해를 보지 마시고 일단 70%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보시다가 진짜로 내 재산상에 손해가 되겠다. 손해가 될 일은 절대 없겠지만 손해가 되겠다 하면은 조합원 분양 때 가가지고 현금 청산해 주시오라고 하면은 조합에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해줄 거예요. 왜냐? 12억짜리 15억짜리 집을 이분한테 원래 드려야 되는 건데 5억 주고 그 아파트 생기면은 밖에는 12억에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시면은 동의한 사람들 재산 불려주는데 1조 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동의를 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좋은 새 아파트를 만들어서 재산상으로 이익을 보고 또 새 아파트에서 이 공기 좋은 초안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무조건 입주 때까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분담금은 입주할 때쯤 내는 거거든요. 그 전에 팔면은 집 사는 사람이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담금 걱정을 지금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분담금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기자라고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해보면은 원주민이 재정착, 재입주하는 비율이 높으면은 30%대입니다. 낮은 곳은 6, 7%도 있어요. 근데 6, 7%대의 주민들이 더 좋아해요. 왜냐? 얼마나 재산상 큰 이익이 발생했길래 다 이사가는 거겠습니까? 그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산상 이익을 보고 집을 파실 때 지금 제가 21평 사는데요. 지금 5억인데 정비구역 딱 지정되고 나면은 제 예상컨대 최소 1억 이상 호가가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21평짜리 집을 파는 게 아니고요. 새로 커질 집을 받을 권리, 그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파는 거래가 되기 때문에 호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신 세대는 현금 청산자이기 때문에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왜 내 집 안 팔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의를 하신 다음에 집을 파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분담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새로 입주할 건지 그렇게 고민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조합이냐 신탁이냐 요새 신탁들 신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이 근방에만 해도 창동, 방학동, 상계동, 중계동 신탁으로 한 사업장들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다 신탁에서 안전진단비 빌려준 겁니다. 우리 단지는 빌렸습니까? 밀렸죠. 우리 주민들이 다 모아서 안전진단 모금해서 안전진단 통과했고 동의서도 다른 단지는 OS 써서 돌리는데 여러분들 똑똑똑 뭐 좀 귀찮으셨겠지만 우리 추진위원회 소유주들이 다 일일이 찾아가서 동의서 받고 우리 사무실에서 받고 여기 우리 단지 내에 살고 계시는 우리 할머니 추진위원분들이 항상 또 올라가서 받고 제가 가서 받고 했죠. 그렇게 빚이 없어야 앞으로 사업 잘 가는 겁니다. 벌써부터 안전진단비 빌리고 동의서 받는데 다른 회사 힘 빌리고 그럼 나중에 그 회사한테 뭔가 이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탁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형태 중에 하나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기사를 많이 썼고 앞으로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같이 우리 4단지 정도의 단합력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비전을 실행해 나간다면은 신탁보다 조합 사업이 훨씬 더 빠르게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좀 글자가 좀 작은데요. 조합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주민들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단점이 우리 주민들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건설사가 그러면 건설사가 말 맞는 줄 알고 그걸로 가버리고 서로 주민들끼리 싸우고 비대위 만들고 조합장 자르고 이러면 조합 사업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집니다. 음마스 아파트 30년째 지금 이제 조합 설립했잖아요. 근데 신탁은 신탁 한번 뽑아놓으면 신탁이 알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죠. 대신에 신탁에는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조합원 분양이라는 걸 한다 했잖아요. 그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물 가격을 빼고 분담금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 두 개 합친 거 현금으로 내는 거 플러스 내 구축 아파트 가격 그걸 합쳐서 조합원 분양가라고 합니다. 플러스 일반 분양가 아까 우리 남한테 파는 거 이 세 개를 합친 거에 퍼센테이지로 수수료를 줍니다. 공사비 오르고 분양가 오르고 값이 오르면은 신탁사랑 건설사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탁사한테 계속 덜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최초로 신탁 사업을 시행했던 흑석 11구역 신탁 수수료 100억대였는데 얼마 전에 300억대로 올리겠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사업이 늘어지는 이유는 딱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 내분 가장 큽니다. 이거 안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가 여러분들 전화하시면은 아마 최소 한 15분, 많이 하는 경우에 1시간 동안 제가 통화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전혀 귀찮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의심하시고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믿으면은 다시는 의심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 나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그리고 계획 변경. 이게 사업이 늘어지는 또 가장 큰 이유입니다. 건설사들이 멋있는 그림 그려와가지고 이 설계대로 바꾸시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공사비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밑에 제가 절차를 적어놨죠.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 관리처분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정비계획하고 있죠. 건설사 뽑아서 설계 바꾸려고 그러면은 앞에 기본계획부터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 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한 달에 얼마씩 몇십억씩 금융이자가 발생한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일반 분양가 높여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 하는 사람들한테 다 떠넘겼어요. 이제는 거기엔 한계가 있다. 왜냐? 우리 지금 1710가구고 아까 계획 보셨겠지만 일반 분양 많이 해봤자 200가구, 300가구도 안 됩니다. 그거 떠넘겨봤자 아주 세 발의 피밖에 안 되고 다 우리가 안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 변경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 늘어지는 사업에 누가 이익을 볼까, 손해를 누가 볼까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건설사들 와 있지만 건설사들이 이익을 보는 겁니다. 신탁사가 이익을 보는 겁니다. 손해는 우리 소유주들이 보는 겁니다. 계획을 최소화하고 모든 단계를 한 번에 가서 쭉 갔을 때 빨리 입주할 수 있고 어르신들 지금 나 살인동안 되겠어 하는데 건설사들이 또 설계 변경하고 2년 3년씩 늘어지면 언제 기다리고 있나요? 그죠? 빨리 해야 된다. 다만 그러려면은 예전에는 왜 근데 건설사의 설계가 그렇게 혹했을까? 빨리 인허가 받으려고 그냥 대충 아까 나우동에서 보여준 조감도 있잖아요. 그거 그냥 도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만 봐도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아주 껍데기입니다. 거기서 더 멋있는 설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일단 인허가 빨리 통과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만들어서 넘기고 그 다음에 건설사 뽑으면서 어차피 대안 설계할 거니까 넘긴 다음에 건설사들이 설계 만들어 오면은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건설사들 이제 또 그걸로 또 좀 멋있는 척 해야 되니까 해외 건축가들 막 불러가지고 막 보여주고 뭐 프리츠커상 받은 건축가입니다 해가지고 설계 변경하고 공사비 올리고 해왔던 거예요. 다음 결국 우리가 이 계획을 최대한 변경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가고 우리들의 분담금을 줄이고 우리 재산상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처음부터 비전과 기획을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력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혁신으로 갈 것이냐 도태할 것이냐. 다음 지금 전국에서 아파트 무너지고 있고 외벽이 떨어지고 있고 철근 빠져 있고 지금 정상적인 아파트가 찾기 힘들다 할 정도로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렇게 멋있는 건축물 지으면 뭐합니까? 그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갈 거냐? 후진국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선진국형으로 갈 거냐? 그건 우리 선택에 달려있는 우리가 공사를 발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담금 여기 위에 있는 후진국형으로 지으려면 분담금 한 5천, 6천만 원씩 더 아낄 수 있습니다. 1인당. 근데 그거 덜 아끼면은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그죠? 집안에서 구두발로 뛰어도 되는 아파트, 난방비 지금 구축 아파트에서 저 이번 달에 난방비 관리비 보고 깜짝 놀라서 40만 원 나왔더라고요. 40만 원이면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비입니다. 그런 관리비가 나오지 않는 아파트, 그죠? 난방 안 떼도 집이 따뜻한 아파트,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지느냐에 달리고. 다음,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 아시죠? 벽돌집, 나무집, 그 다음에 초가집. 초가집은 어떻게 됩니까? 읍대가 한번 후 불면은 날아가 버리죠, 그죠?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초가집, 나무집 짓고 겉에만 벽돌로 바른다는 벽돌집인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명품 건물, 명품 빌딩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계 노벨상에 나온 프리츠커상 일본에서 9명 나올 동안 우리나라는 단 1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외에서 뭐 대단한 건축물을 짓는다는 건설사들이 왜 우리 국내에서는 하나도 그렇게 짓지 못했을까요? 다음, 이미 일본,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중국조차도 자기들 색깔을 입혀가지고 자기들만의 건축물, 세계에서 주목받는 건축물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저 건축물 상해에 있는 건축물이고요. 나머지 일본에 있는 건축물들인데 저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다음, 프리츠커 수상자, 지금 강남에도 보면은 신반포 2차 투포 잠박 프리츠커상, 뭐 한남 사구역, 유엔 스튜디오, 자하 하디드 프리츠커상 받은 건축가들이랑 같이 한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에 있는 멋있는 신전 있잖아요. 그건 그리스에 있을 때 멋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갖고 오면은 8, 90년대 저희 부모님 세대 결혼했던 예식장 아시죠? 그게 되는 겁니다. 다음, 프리츠커상의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2022년도에 프리츠커 수상했던 작품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케냐 건축가가 건축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프리츠커상 수상한 아프리카 케냐 건축가 데려와서 저 스타일로 멋있게 건축했습니다 하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안 받아들이실 겁니다. 근데 유럽, 미국에서 왔다 그러고 일본에서 왔다 그러면은 뭔가 대단한 거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허상을 깨야 되는 겁니다. 케냐엔 케냐 스타일로, 유럽엔 유럽 스타일로, 일본엔 일본 스타일로, 우리나라엔 우리나라 스타일로 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그런 고민 없이 대충 해외 건축가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만 샤넬, 루이비통 붙여놓고 명품이다 하고 살았던 겁니다. 강남에 진짜 여긴 가볼만 하다라는 빌딩 건물이 있습니까? 한국 놀러 온 외국인들한테 경제 11위 대국인데 현대 건축물은 보여줄 게 없어요. 경북궁 가봐, 북촌 한옥마을 가봐, 좀 더 하면 롯데타워 가봐.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나머지 다 조선시대 거고. 우리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거를 탈피하면은 우리 강남이랑 똑같이 지으면 영원히 강남의 반값입니다. 강남과 다르게 지어야 강남의 반의 반이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는 직장 일자리가 있고 교육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연환경과 우리도 교육 만들면 되는 거고, 교육은 자연환경을 극대화하고. 어르신들 도봉구 창동에 누가 집을 살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딱 2가지입니다. 저희처럼 사회초년생으로서 서울에 첫 집을 좀 사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일단 도봉 창동 오고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서울 벗어나기 싫은데 공기 좀 좋은 데 가고 싶은데 했을 때 우리 4단지만큼 좋은 단지가 없죠. 이 2가지 니즈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 극대화할 수 있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면은 팔린다는 겁니다. 도봉구 노원구에 팔 필요 없이 강남 은퇴 수요자들한테 집을 팔면 되고요. 거기 강남 키즈들이 애들 아토피 없이 중학교부터는 강남에 가더라도 초등학교 때 좀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데, 그리고 부담 없이 집을 사고 싶은데 했을 때 서울 내에 저기는 명품이야 하고 들어올 수 있는 단지를 만들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랜드 유명세 속지 말아야 돼요. 다 루이비통, 샤넬, 구찌, 입생로랑 들고 다니면 더 이상 명품이 아닙니다. 그죠? 명품액은 2% 부족하죠. 그러니까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막 나오잖아요. 아파트도 다 레미안, 푸르지오, DH, 자이 붙여놓는 순간 명품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 아파트만 해도 옆에 레미안 있고 푸르지오 있는데 우리 레미안 푸르지오 가면은 레미안 2단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지금 삼성물산 GS 어쩌고저쩌고 자기 건설사들이 최고로 지어놨던 아파트들 브랜드 달아놓은 아파트가 없어. 타워 팰리스 삼성에서 지었습니다. 타워 팰리스에 레미안 달려있습니까? 안 달려있죠. 갤러리아 폴에 송수동에 하나에서 지었는데 안 달려있죠. PH129 청담동 영동대교 딱 건너가기 전에 지금 공시 가격 1등 아파트입니다. 현대건설이 지었습니다. DH 안 달아놨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걔들이 가져오는 무슨 팬네임 그 허상을 깨면은 거기서 벗어나서 리미티드한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확정은 아니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교수신문에 전국 교수들 대상으로 우리 단지명, 우리 단지 위치, 우리 단지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름 지어주십시오. 해가지고 공모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이 시대의 가장 석학들이 머리를 싸매가지고 지은 이름. 그렇게 하면은 그냥 흔해 빠진 레미안, 자이, 푸르지오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걸 꼭 허접하게 무너져 내린 아파트 지어놓고 거기다가 브랜드 달아놓는다고 명품이 됩니까? 그죠? 다음. 우리 4단지의 비전과 기획, 저는 확실하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봉구 창동은 앞으로 노인과 그 다음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노인들이 건강하게 건강관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노인과 미래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지금 고령화 시대에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초안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죠. 다음. 하지만 지금 초안산에 둘러싸여 있는 게 지금은 약간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창동에 집 사러 온 사람들 4단지까지 올 일이 잘 없어요. 그죠? 중랑천면 따라왔다가 19단지 한번 보고 18단지 한번 보고 중랑천에서 17단지 사분들은 이제 장담컨대 우리가 거기보다 2배 좋게 지어도 우리가 분담금 적게 나옵니다. 그거는 사업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살려서 이 초안산이라는 걸 잘 살려서 그리고 마케팅을 잘하면 도봉구 넘어서서 동구권에서 손꼽는 단지가 된다. 그래서 야 저기 누가 지어서가 아니라 야 저기 지은 회사가 어디야? 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능합니다. 도봉구라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고급스러운 게 한눈에 보여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층고죠. 요즘에 벽식 아파트로 층간소음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 벽이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 우리나라 아파트 다 그렇게 지었는데요. 거기서 발 한번 구르면 저희 애가 이제 좀 있으면 걸을 텐데 저희 밑에 집에서 올라올까봐 지금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거부터 깨야 됩니다. 구조를 바꾸면은 층간소음도 해결되고 층고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앞에는 초안산 조망, 멀리는 북한산 도봉산 조망을 갖고 있고 또 저쪽 남쪽 단지에서는 불암산, 수락산도 보이죠. 이 어마어마한 뷰, 이 마운틴 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우리 어르신들 간단합니다. 건물 지을 때 화장실이랑 거실이랑 단차 없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옵션으로 난간 같은 거 설치해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상벨 호출 그거 돈 얼마 들지도 않는 거거든요. 빽 누르면 경비실에서 응급 신호다 119에 전화해 드리자. 그거 하는데 돈 얼마 들겠습니까? 몇천 원도 안 들 거예요. 그런 디테일에서 명품이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얼굴 스캔해가지고 혈색 딱 보고 건강 어디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진찰 받아보세요. 그거 얼마 그건 좀 비싸죠. 근데 우리 1710가구가 나눠서 한 두세 대 운영하는 거는 일도 아니다. 다음. 그리고 커뮤니티. 말씀드렸다시피 헬스케어, 친환경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보육, 교육, 특화. 우리 지금 북쪽에 중학교, 초등학교 있는 도봉구에서 공부 1등입니다. 그걸 특화할 수 있게 우리 상가 어차피 3층, 4층 어떻게 분양할까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학원 집어넣고, 그죠? 약국 집어넣고, 그리고 단지 내 커뮤니티에는 도서관,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애들이 창의력이 솟아오르는 그런 컨셉의 특화를 하는 시설을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가 또 49층 이렇게 지으면은, 그죠? 주변에서 친구들 놀러 왔을 때 게스트하우스 1층에 넣는 게 아니라 꼭대기 2층에 만들어 놓으면은, 야, 이 친구 출세했는가 보다, 북한도 보다 이렇게 다 보이는 특급 호텔 같은 게스트하우스가 있네. 거기서 명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음 상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4단지 상가는 4단지 주민들만 이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도 없고 발이 날리고 뭐 좀 슬픕니다. 근데 앞으로 4단지 상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안산이 별로 안 알려져 있어요. 노원구만 가도 초안산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초안산이 서울숲의 1.4배 크기가 되는 49만 평의 어마어마한 큰 숲입니다. 그리고 북한산 도봉산 등산을 해야 되지만 여기는 산책을 하기 아주 좋은 산이죠. 이 초안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걸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지금 창동역 북부에 서울 아레나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 놀러온 외국인들이 공연 보기 전후로 야, 근처에 갈 만한 데 없을까? 했을 때 초안산 파크 괜찮은데? 초안산 한번 가보자. 여러분 지금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도쿄 하라주쿠에 있는 상업시설 건물입니다. 위에 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나우동에서 살짝 보여줬지만은 나우동인이랑 이렇게 시켰죠. 우리 왜 이런 거 못 만드냐? 공원을 어떻게든 잘 활용해서 멋이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 공원 계획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 공원 우리가 일종의 산성처럼 산 안에 박혀있는 단지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명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진짜 도봉구 주민이면은 야, 여기 좀 4단지 있는 거기 상업시설 가면은 진짜 뭐 재밌고 멋있고 좋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충분히 우리는 그 장점을 누릴 수 있다.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와서 구경하고 야, 근데 저 아파트는 뭐야? 하면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다.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성처럼 만들어 놓고요. 밑에 아까 1, 2층 상가를 컨셉을 잡아가지고 뭐 삼국시대, 포석정, 뭐 조선시대, 뭐 시전행랑 이런 컨셉으로 잘 꾸며놓고 케이팝 음악 흘러나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스타일의 도자기 같은 것들로 술잔 주고 외국인들 야, 뭐 멋있는데 그거 꼭 가봐야 되겠는데? 그럼 상가 가치가 계속 톤이 많으면 올라가겠죠. 물론 우리 아파트 주민들 생활과 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산선 동선으로 해가지고 살짝 분리시켜주고 주민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컨셉들을 고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비전, 이런 설계 이런 거 하려면은 여러분 그 지금 아파트 설계하는데 평당 얼마쯤 든다고 알고 계신가요? 평당 7만원 줍니다. 7만원. 우리 지금 강남 아파트도 똑같아요. 근데 LH 아파트 우리 싸구려 생각하잖아요. 공공아파트 12만원 줍니다. 우리 공공아파트보다 싼 가격에 설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사 뽑히면은 외국 설계사들한테 돈 이빠이 주고 다시 설계 바꾸고 시간 잡아먹고 금융이자 내고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완성도 있는 설계를 해놓고 건설사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설계를 했는데 너희 이거 시공할 수 있겠어? 이거 진짜로 실현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 밖에서 지은 것들 다 그렇게 지은 거예요. 부르즈 할리파, 뭐 무슨 현수대, 뭐 차나칼레 현수, 뭐 대교 그거 다 자기들이 설계한 게 아니에요. 외국 건축가들이 설계해놓고 시공한 겁니다. 그거 해놓고 우리 멋있게 시공합니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건설사들 시공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시공사들이 정밀하게 시공할 수 있게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섬세한
설계를 우리 주민들에서 만들어가지고 대안 필요 없으니까 원하는 설계로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시공법을 가져와라 라고 하고 공사비 많이 주면 됩니다. 단 건설사들 처음에는 싸게 입찰하고 본공사 들어갈 때 공사비 왕창 올리거든요. 우리는 본공사 예상 금액 정해놓고 거기 플러스 더 준다. 너희가 더 낮춰서 입찰하는 건 오케이. 다만 증액 안 한다. 이런 뭐 그거는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저의 상상의 영역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건설사한테 끄달려가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간다면은 명품단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기자 출신이 여기 위원장 맡아가지고 조합장까지 하겠다고 할 때는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 명예를 걸었습니다. 남들 짓는 똑같은 아파트 지을 거면은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제 꿈에 그리고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물려줬을 때 자랑스러운 아파트 만드는데 만약에 공감하신다면은 저를 계속 믿어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조합장 뽑을 때 다른 사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전에 우리 건설사분들 오셨는데 한번 인사할 시간 줄까요? 네, 건설사분들 인사하시고 싶은 건설사만 나와서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GS건설의 김태희 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니까 정신이 확 드네요. 건설사도 개선할 건 개선하고 참여할 건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비전과 계획이 다르면 시공사도 따라가게 됩니다. 창동중 사단지가 빠른 사업 진행 잘 되길 바라고 또 단합하셔서 분담금 낮추는 사업 빠른 진행을 하셔서 저희 GS건설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할 거고요. 창동중 사단지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우건설 간부기사 송현우 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구역 입안 제한 동의율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창동주공 4단지의 성공적인 재건축 정비사업과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달성되는 그날까지 저희 대우건설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건설의 백재영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회 다닐 때마다 와이프가 구박하는데 우리 집은 언제 생기냐 항상 남의 집만 지어줄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데 4단지 주민분들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분담금 걱정 요새 많이 하십니다. 분담금은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합니다. 뭐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건데요. 지출은 어떤 통상적인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고정이라고 보면은 수입은 분양 수익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최고 분양가를 찍은 청담 르에의 기운을 받아서 저희 창동주공 4단지 주민분들의 분양가도 다른 여타 단지와 부럽지 않게 최고의 분양가를 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에 시공사로 선정이 된다면요. 그리고 이제 사업 관련해서는 저는 앞만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옆이나 뒤를 볼 시간이 아깝기 때문인데요. 그 앞이란 거는 이제 오로지 사업적인 속도만을 바라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아닌데 마침 교회에서 하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시련을 주신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한두 번쯤은 올 겁니다. 나중에 조합이 설립이 된다면요.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어느 조합장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조합장님과 단결된 하나의 마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셔서
빠른 재건축 사업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것은 없죠? 네, 그러면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시고, 아까 도시계획 관련해서 질문 주십시오. 네. 지금 의견 수렴 조합 설립 쭉 순서는 잘 들었는데 그 각 단계별로 진행되는 타임프레임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되는지 그런 걸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단은 그 앞에 그 관리 처분 이후에는 이제 2주가 되는 거고요. 그 앞단에 이제 행정 절차가 예전에는 뭐 지금 이제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이 설립까지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그다음에 그 다시 조합까지 또 1년 정도 소모가 됐는데 올해 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로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 그다음 조합 설립 동의까지 싹 다 인정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6월 달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57% 정도 동의율이 모였는데 이 동의율 그대로 인정이 되고 플러스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 설립도 75%에서 70%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70%를 달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40가구에서 250가구 정도, 그 정도 동의를 더 받으면은 우리 조합 설립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구청장님 설명했다시피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4단지 포함해서 1, 2, 3, 4, 17, 18, 19 동아 아파트까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과속해가지고 이게 끝나기 전에 동의를 모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우리 계속 동의서 받고 있으면 됩니다. 동의서 받고 있다가 지구 단위 계획 끝나고 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안에 우리도 구역 지정하는 걸로. 그리고 구역 지정하고 나면 바로 동의를 이미 달성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바로 설립하고 바로 설계업체를 뽑을 예정입니다. 설계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당 7만원짜리 아니고요. 건설사한테서 돈을 아낄 거를 여기다가 많이 쓸 예정입니다.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건축가들한테 당신의 아이디어를 최대로 해가지고 한번 설계안을 가져와 보시오 해서 설계업체 뽑을 거고요. 그 다음 정비업체는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공공지원자 제도라는 제도 아래에서 정비업체가 와서 우리 추진위원장을 뽑아줄 겁니다. 그 선거를 할 거고요. 추진위원장 뽑히고 나면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설계업체 뽑고 그다음 정관 만들고 다시 우리가 정비업체 우리를 도와줬던 업체를 뽑아도 되고 다른 업체 뽑아도 됩니다. 그걸 뽑고 그러고 나면은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요거를 원래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는 그 기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질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 지금 목표는 일단은 지구단위 끝나기 전에 우리가 70% 다 모아놔버리면은 뭐 아주 해피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진짜 딱 그 필요한 시간만 업체 선정하고 뭐 정관 마련하고 총회 홍보하고 총회 열고 하는 시간 그 정도 물리적인 한 5, 6개월 안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뭐 꿈 같은 타임랩이고 최대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이때까지는 한 2년 정도 걸렸다. 그리고 조합 설립하고 나면은 아까 설계 뽑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공할지 시방서라고 들어보셨죠? 여기 콘크리트 얼마 갖다 부어야 되고 어떻게 시공해야 되고 그 실시 설계를 해서 건축심의랑을 받습니다. 건축심의 받고 나서 시공사를 뽑을 예정입니다. 원래는 보통 지금 조합 설립 직후에 시공사를 많이 뽑는데요. 그러면은 건설사가 제안한 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려면은 건축심의를 다 받아놓고 건설사를 뽑는 겁니다. 건설사 뽑고 나면은 사업 시행인가 바로 받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하고 관리 처분하고 그 다음에 철거, 착공, 그다음 공사, 준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말을 내뱉는 순간 이거는 공약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조합 설립까지 우리 지금 이미 창공에서 1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1등을 계속 유지하고 하다 보면은 뭐 상계, 중계도 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거를 계획 변경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사업은 빨라집니다. 근데 유혹이 옵니다. 100% 옵니다. 건설사들이 조합원님들, 대의원님들 막 불러가지고요. 여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럴싸한 말들 많이 합니다.
거기서 우리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고요. 그거를 우리 조합회에서 관리 감독할 CM이라는 업체를 뽑을 겁니다. CM 업체가 와서 현장 관리 감독하고요. 매일 나와서 관리 감독하고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만 설계 변경 필요하다면은 공사비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얼마나 공사 기간을 당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설계 변경하는 건 좋다.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CM 넣어야 줄 테니까 시공사랑 너희가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가장 큰 변수는 우리 주민들의 동참입니다. 동참. 이 모든 사업 절차 넘어갈 때마다 총회라는 걸 열어야 되고요. 그 총회 성원이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 전체 조합원 수의 몇 분의 몇 이상 참석, 거기 안에서 과반수 이상 내지는 몇 분의 몇 이상 찬성 이렇게 돼야지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조합원님들이 안 모이고 되겠지 이러면은 총회 계속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다가 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잘라야겠어. 자르면은 다시 뽑아야 되겠죠. 그럼 선거 기간 또 필요합니다. 보통 조합장 한번 자르면 선거하는데 짧아도 1년, 길면 2년 걸립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1년, 2년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그 계획을 초지일관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 계획은 일단은 조합 설립까지 한 4년 이내 아주 빠르게 간다면 그보다 더 당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일단은 조금 겸손하게 그 정도 기간을 잡고 가면 어떨까. 물론 이거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우리 주민분들께서 빨리빨리 동의서 내주시고 해야 되겠죠. 이제 동의서 내신 분들은 연락처가 있으니까 제가 문자 보내면은 확인해가지고 또 내야 돼? 빨리 내려갈게 해서 하루 만에 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공사 기간은 지금 중대재해법이랑 그다음 주 52시간 근무제 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걸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마찬가지로 CM이 또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전국에서 많은 단지들이 CM을 뽑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은 건설사 다 뽑아놓고 실시스럽게 다 끝나고 나서 CM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가 어떤 의도로 설계됐는지 여기서 뭘 바꿔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신을 못 가져요. 그래서 CM을 조합 설립 직후에 뽑아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설계업체, 조합 설립, CM 선정, 그 다음에 건축 심의,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이 다른 단지보다 조금 늦겠죠. 그러면은 다만 그게 더 빨리 가기 위한 절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 네. 3단지, 4단지, 19단지 다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우리 단지라니까요. 우리 단지만 지금 동의 달성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기념 파티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일단은 두 가지 보고하고 그리고 4단지가 가장 행동 속도가 빠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이게 대부분 입주민들이 계속 거주 안 하고 그냥 팔고 나가더라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분담금이 여기 4단지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민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분담금에 대한 부담감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팔고 나가더라. 그런데 프리미엄이라는 게 또 발생해서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3단지, 4단지, 10조, 18, 19단지, 3개 11단지는 왜 소단위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좀 붙은 것이고 이번에는 대단위가 공급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홍빛 나는 그 프리미엄이 붙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가져요. 그거에 두 가지 질문. 속도와. 일단 첫 번째는 속도는 우리가 지금 제일 빨라서 동의율 달성 우리만 된 상태고요. 그죠?
오늘 뭐 답변이 끝난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 인구 밀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km당 16,000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5손가락에 드는 밀도고요. 홍콩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인구 절반 이상은 서울로 진입하고 싶은 그 서울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수요가 쉽게 말해서 수요가 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 우리가 분양할 때까지는 그렇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 지금 이제 그겁니다. 이게 분양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예단할 수가 없죠. 그죠?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했는데 분양할 때가 갑자기 막 폭등해가지고 몇 년 전처럼 폭등해서 분담금이 막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 단지도 있을 거고, 그죠? 안 나올 줄 알고 추진했는데 공사비가 폭등하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난 단지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건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추진해 놓고 금융비용을 최소화한 다음에 거기서 한 몇 달 상간의 어떤 추이를 좀 지켜볼 수 있는 여유, 그런 걸 확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가가지고 뭐 우리가 뭐 분양이 안 되는 걸 걱정한다? 글쎄요. 제가 지금 기자 생활 10년 했지만 지금 서울에서 물론 저기 창동 아우트리체가 저기 한 동짜리 쌍문역이라고 가는 길에 그 아파트라고 볼 수 없는 단지에서는 미분양이 있습니다만은 서울에 지금 서울은 아이파크 아시죠? 강원대 지금 역 앞에 짓고 있는 그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과 동시에 짓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 지금 34평짜리가 14억에 분양했거든요. 다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 공급은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고, 그 가격이 합당하냐 안 하냐는 소비자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분양 민감도로 해가지고 이 가격대로 하면 분양 얼마 되겠다라는 거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우리 분양할 때 가서 우리 분양가 어느 정도로 하면 되겠다, 이거를 마찬가지로 우리 조합원들이랑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급이 많다고 했는데 공급이 많지 않아요. 우리 지금 2,200가구, 2,300가구 되지만 결국 1,700가구는 조합원 가구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200가구, 300가구는 임대가구, 임대주택이고요. 실제로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건 100가구, 200가구밖에 안 됩니다. 상계, 중개, 하계 다 똑같습니다. 다 그런 사정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쉽게 말해서 저기 둔촌주공이나 저기 반포 여기는 5층짜리 아파트를 허물고 30분 40초 걸린 거잖아요. 우린 15층짜리인데 그나마도 평수가 반쪽짜리였잖아요. 평수 2배 늘리고 건물 아무리 높여봤자 일반 분양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둔촌주공도 그때 둔촌주공 분양하면은 집값 막 전세 막 폭락할 거다라는 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폭락했습니까? 안 했죠. 집값 올랐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재건축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그래도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분양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 분양은 아무리 빨리 가도 6, 7년 뒤에요. 6, 7년 뒤 시장을 예상할 수 있으면은 저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될게요. 그죠? 그건 지금 생각하지 말자. 일반 분양이 2, 300세대가 분양하잖아요. 이건 분양에 대한 공급이고 기존에 있는 거주자들이 분담금이 내기가 어려워서 팔고 나갈 겁니다. 그것도 공급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수가 나올 거.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는 전화 오신 분들 말씀드렸는데 15평 살던 분들이 나는 돈 낼게 해가지고 34평 줘 하면은 분담금 한 5, 6억 내면 될 거예요. 그래도 이득일 거예요. 재산상으로 이득일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팔리려 그러면은 내가 5, 6억을 분담금 더 내고 당신한테 돈 주는 거 플러스 5, 6억까지 분담금까지 내겠다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분들한테 처음에 제가 이사 왔을 때는 34평 넓은 거 짓는 게 좋다 말씀드렸지만은 조사해보면은
그렇게 지어가지고는 팔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주력 평형은 전용 5구 정도, 5구에서 조금 넓혀서 한 60, 62 정도로 해서 주력평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34평짜리가 그 다음, 그리고 21평짜리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15평 사는 분들은 21평, 많이 넓혀도 24평 정도로 만족을 하셔야지 우리가 그래도 감당 가능한 분담금, 그리고 팔릴 수 있는 권리 가액이 설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3개 주공 5단지 분담금 5억, 6억 나왔다 이거 난리 났잖아요. 거기 원래 11평짜리거든요. 11평짜리 34평 만들어가지고 분담금 5억 내고 34평 받으면 그 사람들은 한 5억씩 이득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분담금 5억, 6억 내도록 설계를 해가지고는 좀 곤란하겠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5평, 17평, 20평 그대로 들어가면 있잖아요. 분담금 2억 안 나옵니다. 한 1억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15평 사는 분들이 나 15평 그대로 원룸 15평이 원룸이거든요. 지금 우리 단지 그대로 원룸 들어가실 분들이 있을까요? 그거 안 팔리거든요. 원룸은 최소 21평은 돼야 나중에 집을 팔든 자식한테 물려줘서 자식이 팔든 팔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5평짜리는 지을 수 없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21평, 24평, 뭐 26평, 30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우리 구역 지정을 하고 나면은 총 몇 평 짓는지가 정해지니까 그때 가서 또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겠죠. 다만 우리가 강남처럼 뭐 내지는 또 저기 넓은 아파트처럼 뭐 40평, 50평 이렇게 지을 수는 없다. 그건 확실한 사실 팩트인 거고, 그 분담금 어느 정도가 적당한 분담금일지 감당 가능한지는 나중에 설문조사 다 해가지고 주민분들한테 어느 정도 분담금이면 괜찮으시겠냐, 몇 평대를 선호하시냐 이런 거 다 조사해서 또 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종상향 가능성, 저도 종상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타진을 해왔고, 근데 지금 서울시 쪽에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도시계획공원에 좀 타진을 해보니까 우리 4단지가 원래 아시다시피 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원래 산 근처에 있는 그 대지 중에 3종이 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4단지도 주변에 다 1종, 2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상향하게 되면은 준주거가 되잖아요. 그럼 옆에 대지와 2단계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하려고 하면은,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그 시뮬레이션 나우동면한테 그래서 한번 시뮬 돌려보자 해가지고 종상향 했을 때 우리가 기부 체납 얼마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뺏기는 거 얼마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2배 360%를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360%로 갔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어느 게 더 낫다가 나왔죠? 3종을 유지하면서 360%를 받는 게 우리 주민 부담이 훨씬 적고 수익도 더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상향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종상향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이제 보전개수가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입체공원이 허용이 됐습니다. 입체공원이라는 게 원래는 공원을 기부 체납할 때 땅으로 내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건물 위에, 그러니까 옥상에다가 공원을 지으면은 인정해주는 게 통과가 됐어요. 근데 우리 단지는 지금 그 레벨이 있잖아요. 여기 산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산에서 또 저쪽 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입체공원을 만들면은 서울시에서 봤을 때도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되는 것 같고 우리 주민들도 보기에 좋고 사용하기 좋고,
그렇게 했을 때 입체공원은 인정해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입체공원 인정받고 360%로 가는 게 사업성적으로 좀 더 이득인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비슷비슷한데요. 근데 3종에서 1.2 받는 거는 좀 수월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종상향은 쉽게 말해서 지구단위부터 해서 서울시 설득까지, 그리고 뭐 있는 인명 없는 인명 다 동원해서 될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지금 도시 계획 쪽에 있는 교수님들 자문을 좀 받아보고 이야기해보면은 무리하게 종상향하기보다는 1.1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입체공원 인정해준다 하면은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은 지구단위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조금 더 연구를 계속 해보고 또 법이 또 계속 이제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당장 확정을 짓기보다는 일단 오늘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일단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종상향안과 360%안, 360%안이라는 건 입체공원을 반영한 360%입니다. 했을 때 360%가 입체공원을 도입을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하겠다. 그 입체공원이 허용되기 전에는 종상향이 좀 더 유리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입체공원을 할 수 있으면은 뭐 굳이 무리하게 종상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400% 입체공원. 네, 400%도 똑같이 입체공원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도입할 수 있지만 저희가 4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부 체납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수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입체공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입체공원 조성하면서 그 하부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사업대지이기 때문에 사업대지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용적률이 더 많은 용적률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하자고 하면 입체공원을 조성해서 준주거 지역으로 가면 그거는 무조건 기부 체납해서 올라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입체공원으로 도입할 수 없고 그냥 앞선 그 기존의 토지로 공원 용지로 기부 체납해야지만 그 용적률이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 400%로는 공원 녹지는 입체공원을 도입할 수 없는 그런 식의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 네. 우리 단지가 그 도로가 가운데 있잖아요. 400 활성하고 있는. 예. 그게 아마 지금도 많이 단점으로 작용을 했는데 재건축을 하면은 그걸 어떻게 중단을 놓든가 어떻게 보완책이. 네, 아까 그래서 좀 보여드렸는데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네, 위에 거. 네, 저런 식으로 지금 우리 상가랑 상가 연결하는 지금 횡단보도 있죠? 그 앞쪽을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일단은 초안만 만들어 놓은 거고, 단순히 그냥 육교 구름다리가 아니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 형태의 입체공원을 형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일단 기본 초안이고, 제가 처음에 이제 나오한테 이야기했던 거는 내가 보니까 우리 단지가 산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구름다리가 일종의 어떤 벽 내지는 관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 단지가 양쪽에 펼쳐지면서 우리 단지 안에 뭔가 이 새로운 도시에 들어온 느낌으로, 그래서 산성 안에 도시가 마련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도시계획업체에서는 해줄 수 있는 건 한계인 거고, 왜냐면 나우동일이 본업이 설계이기 때문에 해준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해서 더 멋있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좀 더 좀 원활한 왔다 갔다 하시기 좀 편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주민분들 중에 그 도로 없애고 지하로 집어넣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 공사비 대주고 나면 우린 재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도로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저런 식으로 상부에 연결하는 공간, 그리고 또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동 편의성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 횡단보도도 물론 이제 휠체어 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거지만은
그래도 엘리베이터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시간 잡아먹으니까 횡단보도는 또 유지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설계 단계에 가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좀 더 제가 고민을 해서 우리 주민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는 것 같으면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질문, 네. 네네. 그 문화재 구역은 일단 우리 4단지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장에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소환산이 우리 4단 주민들의 주요 산책로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적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 시도가 계속 일어나면은 문화재 구역을 지금 우리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좀 확대를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가가지고 일단 항의를 한번 했던 거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건축과는 조금 뭐 별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거기 중심이 돼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고, 구청이랑 협의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가지고 문화재구역 축소 또는 비석만 모아가지고 신화빌라나 서울 가는 아파트 재건축할 때 기부 체납시설로 만들어서 넘기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항상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추진위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아직 동의서 작성을 안 하신 분들은 작성 부탁드리고, 드신 물통은 가지고 나가셔서 출입구 쪽에 봉투에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의서 작성 안 하신 분들은 앞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동의서 작성하신 분들은 그냥 귀가하시면 되고, 동의서 작성 안 하신 분들은 앞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